피부 좋아지려면 무조건 햇빛 보셔야 됩니다. 아니,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라면서요. 맞는데요. 피부 노화는요, 좋은 화장품부터 찾는 순간 방향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왜 이렇게 늙음? 개사 같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도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굴도 좀 처진 것 같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이 피부 노화가 진짜 무서운 게 한 번 늙기 시작하면 계속 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40, 50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피부과 시술이나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행동들로 피부 노화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뭐부터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피부 노화 남들보다 10년? 아니, 2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노화를 늦추기 위해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운동? 식단? 아니면 화장품? 이 영상에서 보면 운동과 식습관을 합친 것보다 수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김주환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이유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니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깐 자면서 쉬고, 또 깨서 돌아다니는 거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게 기본적인 상태예요. 근데 계속 잠만 자면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먹을 걸 구해서 좀 먹고 일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기본 상태인 자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5시간? 6시간? 부족합니다. 절대로 부족해요.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놈 저거 제가 게으르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인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다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4시간만 잔다, 이런 말들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충분한 수면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피부가 재생을 하는데요. 그럼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망가지면서 그게 피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낯빛이 어두워진다고 하죠?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노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도 잠이 부족한 그룹은 잠을 충분히 잔 그룹보다 주름이 더 깊고 피부 탄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잠을 잘 자려면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카페인도 줄이고, 밤에 핸드폰도 안 보고, 자야 할 시간에 야식이나 술은 물론이고 격한 운동도 당연히 피해야겠죠. 이런 당연한 얘기 말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숙면은 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생체시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기상 후 가능한 한 빨리 오전 8시 전후에 자연광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쬐면 몸은 지금이 낮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침 햇빛이 밤의 숙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햇빛 보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노화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10분 정도의 햇빛은 실제로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도 피부가 타거나 피부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꼭 햇빛을 피부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멜라토닌 합성은 눈에 있는 망막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하늘이나 밝은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상하면 꼭 10분에서 15분씩 나가서 걷고 옵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님도 젊어 보이는 사람은 결국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요. 오늘부터 피부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내일 아침 8시에 딱 10분만 햇빛을 보는 겁니다. 아니, 방금 햇빛 보라고 했으면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원인, 자외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확실한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 꼽는 건 바로 자외선인데요. 제가 직전에 업로드한 선크림 영상에서 자외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 바랄게요. 간단히 말하면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가 있는데, UVB는
피부를 타게 만들고 UVA는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여기서 UVA가 더 무서운 건 UVA는 구름도 통과하고 유리창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우리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30년 동안 운전을 했던 한 남성의 얼굴이에요. 창문 쪽에 노출된 한쪽 얼굴만 유독 깊은 주름과 피부 처짐이 나타난 거 보이시죠? 단순히 햇빛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만큼 자외선 노출이 피부 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비싼 화장품 바르기 전에 선크림부터 제대로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좋은 선크림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매일 꾸준히 바르는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자외선을 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가 늙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뭘까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요새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콜라겐 팩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저도 피부 생각해서 콜라겐 제품 꽤 많이 써보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럴만도 한 게요, 먹는 콜라겐이며 바르는 콜라겐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공급하지는 않더라고요. 바르는 콜라겐은 그냥 보습제일 뿐이고, 먹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분해된 아미노산은 얼굴뿐만 아니라 근육, 혈관, 장기 등 몸 전체에서 사용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콜라겐 제품을 먹고 바르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느냐입니다. 피부를 만드는 핵심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역시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우, 툭불 같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공급해도 그 재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멈춰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 공장이 바로 운동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근력 운동은 피부 진피의 두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은 재료고 운동은 그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공장인 거죠. 단순히 먹는 콜라겐과 바르는 콜라겐에 의존하는 것보다 충분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훨씬 강력한 피부 노화 방지 전략입니다. 혹시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최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세포가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건강한 세포의 일종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 자가포식은 평소에도 일어나지만 몸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더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손상된 세포를 활용해 몸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을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노화관리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평소에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48시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식 방법에 대해서는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까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약간 눈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요, 오전 업무 볼 때 일의 몰입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쌓인 염증이 확실히 줄었는데, 이게 뭐 얼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염증이 줄어드니까 하루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더라고요. 오토파지를 피부 관점에서 보면 손상된 세포가 정리되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혈당인데요. 저는 자외선이 밖에서 피부를 늙게 만든다면 혈당은 안에서 피부를 늙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혈당이 주목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영상에서도 김주환 교수님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빵, 디저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 당화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화는 쉽게 말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이
피부 속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 당과 결합하면 원래의 기능을 잃게 되고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 처짐이 나타나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피부 좋아지려고 좋다는 화장품도 써보고 시술도 받아봤지만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건 식습관을 바꾸고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확실히 제한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식후에는 꼭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고 또 혈당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트러블이 올라오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고 피부 컨디션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피부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뭐부터 찾으세요? 보습제부터 찾으시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피부가 건조하다고 보습제를 바르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정작 몸 안의 수분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이게 나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옆에서 지켜보면 생각보다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건강 분야에서 물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트륨을 포함한 미네랄인데요.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만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세포가 움직이고 신경이 전달되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각종 대사 과정에서 미네랄이 필수적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이 나트륨인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50ml에 천일염, 죽염 아니면 히말라야 소금을 한 꼬집에서 세 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진 직후입니다. 몸이 노폐물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때 미네랄과 수분을 같이 공급하면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물도 아니고 도대체 소금물을 왜 마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오전에 컨디션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더 가볍고 수분 유지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 중에는 피부가 맑아졌다거나 다크서클이 줄었다는 후기도 많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게 소금물 자체 때문인지 공복 유지나 식습관 개선 효과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피부 역시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수분 상태가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대사가 원활해지면 피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아침이나 운동 직후에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소금물을 자주 마셔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은 의미가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수면이 엉망이고 자외선은 매일 쬐고 운동도 안 하고 식습관도 망가져 있는데 비싼 화장품 하나로 피부를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부는 결국 몸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많은 화장품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저도 한때는 화장품 서랍이 꽉 찰 정도로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미백크림도 써보고 모공 줄여준다는 제품도 써보고 유행하는 건 거의 다 써봤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남은 건 선크림, 보습제, 바세린, 트레티노인 이 딱 네 가지더라고요. 피부과 전문의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선크림이고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미세 염증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셔야 돼요. 보습만 잘해도 피부 상태가 좋아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 화장품을 써보면서 느낀 것도 결국 꾸준한 보습이 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놀 화장품 요새 많이들 쓰시죠. 그게 레티노이드 계열의 화장품인데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노화 예방에 가장 근거가 강한 성분은 레티노이드 계열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레티노이드 계열에서도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으로 된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티노인이 레티놀에 비해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강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크림을 밤에 바르고 자면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턴오버 주기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서 잔주름과 색소 침착에 도움을 줘요. 물론 이건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부터 많이 바르기보다는 소량으로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피부 노화 방지의 첫 시작은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선크림과 보습제, 레티노이드입니다. 결국 피부는 화장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10년 뒤의 얼굴은 오늘 바른 화장품보다 오늘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 10분의 햇빛.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저렴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